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제14회차 청소년 상담사 3급 발달심리 기출문제 후반부 1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서 마지막 30번 문제까지인데요. 전반부 문제보다 더 쉽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입니다. 자아정체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자아정체감에 대한 고민은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적 특징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앞에서 형식적 조작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그랬으니까 형식적 조작기의 인지적 특징과 관련성이 있겠죠. 자, 2번 부모의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여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뭐라고 배우셨죠? 네, 정체감 유실이라고 배웠습니다. 정체감 유실은 조기 완료와 동의어가 됩니다. 조기 완료와 동의어가 된다. 자, 3번입니다.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에 대부분 완벽하게 확립되나요? 네, 그렇지 않죠. 대부분 완벽하게 확립되기 어려워요. 자아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확립이 되는 게 발달고압인데, 확립해야 되는 게 발달고압인데 청소년기에 대부분 완벽하게 확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청소년의 연령과 가족은 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의 연령은 개인적인 특징이라 하고요. 청소년의 연령은 개인적인 특징이 되고요. 가족은 뭐예요? 환경적인 특징이라고 하죠. 가족은 환경적 특징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정체성 발달의 영향 요인입니다. 정체성 발달 영향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연령과 가족은 영향을 줍니다. 정체감 위기의 상태에 있으면서 아직 의사결정을 못했답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유예라고 합니다. 자, 여기 위기 상태에 있으면서 라고 했어요. 그럼 위기 경험이 있는 거죠. 위기 경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체감 마르샤이에서 정체감 성취주의를 4가지로 할 때는 위기 경험과 관여 정도잖아요. 자, 관여 정도는 없는 거죠.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체감 유예라고 합니다. 정체감 유예. 그런데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정체감 성취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16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자, 17번 문제는 행동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아동 발달에서 생물학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을 더 강조한다 라고 했네요. 네, 맞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환경 결정론이거든요. 외부 자격인 환경이 결정한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을 더 강조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죠. 관찰학습의 과정을 강조한다. 관찰학습 말한 사람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죠. 사회학습 이론 또는 사회인지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사회학습 이론, 사회인지 이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아니에요.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그렇죠. SR, 즉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강조하고요. 이걸 강조한 사람이 파블로프잖아요. 초기 행동주의 연구에서는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을 중요하게 연구했던 것이 초기 행동주의 연구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은 스키너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강화와 벌의 역할을 강조했나요? 네, 맞습니다. 스키너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 사람. 17번의 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8번 문제는 프로이트가 나왔고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성격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쉽습니다. 초자아는 자아는 원초와는 자아는 앞에 주어를 다 성격의 구조로 잡았고요. 성적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쾌락의 원리 말씀하세요. 원초와입니다. 1번 탈락. 자, 2번 자아 이상과 아이디얼과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뭐죠? 말씀하세요. 초자아입니다. 자아 탈락. 3번 현실의 원리를 따른다. 그리고 개인이 현실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현실의 원리 말씀하세요. 자아. 아, 맞네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입니다. 도덕의 원리죠. 도덕 원리를 강조하는 것 말씀하세요. 네, 초자아입니다. 탈락. 자, 1차적 사고 과정을 따른다라고 했죠. 1차적 사고 과정은 충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성적 욕구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드, 원초화가 되겠습니다. 원초화가 바로 1차적 사고 과정입니다. 탈락,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잘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18번 문제는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에 대한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제가 또 장황하게 해설도 잘 달아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왔습니다. 별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입니다.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입니다. 남자의 성염색체는 XY인데요. 이게 정상이고요. 자, 이것에서 XXY 또는 XXXY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옳은 것 찾기입니다. 1번 여성 호르몬의 부족이랍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럼 여자에게 보이는 거네요. 생식 능력이 없고요. 자, 그 뭡니까? 터너 증후군입니다.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게 나타나는 성염색체 증후군입니다. 얼굴이 길답니다. 당나귀 귀 모양이 있대요. 그러한 신체적 특징은 X염색체 결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X염색체 결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길고 당나귀 귀 모양은 X염색체 결함 증후군.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3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하세요. 다운 증후군입니다. 다운 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자, 사춘기 남자죠. 가슴과 엉덩이가 커진대요. 여성적인 2차 성징이 나타나요. 남자에게 여성적인 2차 성징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의 결핍.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 이 단백질 효소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단백질 분해 효소요. 효소의 결핍으로 인한 유전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페닐케토누리아라고 합니다. 페닐케토누리아. 페닐케토누리아 또는 그냥 페닐케토누리아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효소 하면은 단백질 분해 요소입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효소의 결핍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단백질 분해 요소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것이 페닐케토누리아, 페닐케토노증이라고 하는데요. 페닐케토노증은 참고만 하시고, 자, 정리가 됐습니다. 답을 몇 번으로 처리하면 됩니까? 4번입니다. 옳은 거 찾기잖아요. 1번은 터너 증후군, 2번은 X염색체 결함 증후군, 3번은 다운 증후군, 5번은 페닐케토누리아 또는 페닐케토노증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의 결핍입니다. 자,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쉬워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갑작스러운 머리빛이 변화로 인해 끊어요. 자, 큰 소리가 났다. 마지막 단어가 반사네요. 그러면 뭐죠? 경악반사잖아요. 경악반사 뭐죠? 모로 리플렉스, 모로 반사가 되겠습니다. 큰 소리가 났어요. 갑자기. 그러면 놀랐겠죠? 자, 신생아가 팔과 다리를 쭉 벌리면서 무엇인가를 껴안으려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한다. 그래서 껴안기 반사라고도 하죠. 그게 바로 모로 반사가 되겠습니다. 1번 모로 반사가 답입니다. 자, 바빈스키는 발바닥을 자극했을 때 발가락을 부채살 모양처럼 펴는 거고요. 파악 반사는 손을 꾹 눌렀을 때 쥐는 것이 되겠습니다. 빨기 반사는 입에 가져다 대면 빨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걷기 반사는 아이를 들어 올렸을 때 걸으려고 다리를 휘젓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정리가 됐죠? 우리가 이제 여기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5번. 1번, 2번, 3번, 5번은 사라집니다. 소멸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원시 반사들이고요. 자, 4번에 있는 빨기 반사는 생존 반사입니다. 이건 소멸되지 않습니다. 생존 반사에 해당된다. 여기까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0번의 답은 1번입니다. 21번 문제 들어갑니다. 21번 문제, 아동 청소년기 정신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 문제 별표. 아동기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유병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ADHD 누가 높습니까? 남아가 더 많아요. 맞고요. 2번 아동기에 발병하는 품행장애가 있죠. A자, 오탈자 수정할게요. 품행장애 문제는 일생을 통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높다. 아동기에 발병했어요. 빨리 발병했네요. 따라서 이것은 일생을 통해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네. 품행장애가 빨리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애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동기에 발병하는 품행장애 문제는 일생을 통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3번 청소년기 우울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누가 더 많아요? 여학생이. 그래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높게 틀렸죠. 틀렸죠. 자, 여학생이 높습니다. 3번 탈락. 4번 청소년기 신경성 폭식증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섭식장애 중에 하나잖아요. 폭식증은 섭식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거식증이 되는 거고 폭식증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섭식장애는 남자, 여자가 많습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흔히 나타난다. 맞습니다.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던 것이 조현병으로 바뀌었는데 명칭이 조현병은 아동기보다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동기 때 조현병 잘 안 나타나고요.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 때 더 많이 발병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해결했는데 3번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울증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 이런 거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1번의 답은 3번입니다.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2번 문제 큐블러로스의 죽음에 관한 5단계. 이거 암기법 가르쳐 드렸는데 부분타우수입니다. 부분타우수,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타우수를 꼭 찾으시면 됩니다. 부분타우수. 답은 2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5단계 이거 부분타우수 꼭 외워주시고요. 예전에도 이거 출제된 바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이야기한 죽음에 관한 비해 과정 5단계였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23번 문제 별표. 자, 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성인기가 나왔습니다. 성인기 인지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달하나요? 네.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노년기 때의 뭐예요? 자아거든요. 노년기 때의 자아예요. 그러니까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달하는 경향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리겔입니다. 자, 리겔은 변증법적 사고입니다. 변증법적 사고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라고요? 리겔입니다. 변증법적 사고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모순이라든지 한계를 인식하는 불평형 상태에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것에 대한 모순을 인식하는 거죠. 한계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변증법적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후형식적 사고에서는 끊어요. 자, 감전구형 누가 말했죠? 네, 피아제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인데 이 다음에 후형식적 조작사고가 있다는 거죠. 후형식적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후형식적 사고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피아제가 말한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후형식적 사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상황에 따라 진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어떤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진리가 달라진다. 융통성입니다. 따라서 후형식적 사고는 융통성을 전제로 하는 사고가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유동적 지능 누굽니까? 커텔과 혼. 자, 결정화된 지능이 있죠. 어떤 게 변합니까? 유동적 지능이 변하잖아요. 유동적 지능은 퇴화하는 것이고 결정적 지능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동적 지능은 결정화된 지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빨리 낮아지나요? 네, 맞아요. 낮아집니다. 유동적 지능은 이렇게 되고 결정적 지능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유동적 지능, 이게 결정적 지능이니까 훨씬 더 빨리 낮아지는 것은 유동적 지능입니다. 맞습니다. 자, 5번째 들어갑니다. 변증법적 사고는
끊고 현실적 문제 해결 사고에서 가설 연역적 사고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해결, 이게 뭐죠? 네,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와 연관성이 있어요. 현실적인 것은 가설 연역 뭐라고 배우셨죠? 네, 형식적 조작기라고 배우셨잖아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따라서 변증법적 사고가 아니에요. 변증법적 사고를 하면 안 되고, 자, 무슨 사고는 현실적 문제 해결 사고에서 가설 연역적 사고로 변하는 것이냐? 오답 노트는 형식적 조작 사고는 그래야 돼요. 형식적 조작 사고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맞는 내용이 되죠. 변증법적 사고는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순이나 한계를 인식하는 그러한 사고를 변증법적 사고로 하니까 5번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2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4번 문제 별표. 발달의 주요 쟁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 발달에 관한 주요 쟁점에서 안정성과 불안정성의 쟁점,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쟁점이 있습니다. 안정성과 불안정성의 쟁점은 집단 내 개인의 상대적 위치 변동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집단 내 개인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되면 불안정성이 되겠죠. 불안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변화되지 않으면 안정성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쟁점은 양적 질적 변화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연속적인 사고 또는 연속적인 발달, 그 다음에 불연속적인 발달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시면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 보면 연속적일 때는 점진적인 발달이라고 그래요. 자, 연속성이라고 했으니까 연속성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점진적인 발달을 말하는 거고, 그럼 발달이 누적되는 거예요. 이거는 발달이 누적되는 것이고요. 점진적으로 발달해 가니까. 자, 그 다음에 불연속성은 뭐예요? 그러면 불연속성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단계적 발달을 이루어진 겁니다. 단계적 발달, 1단계, 2단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누적된다, 누적되지 않는다, 누적되지 않는 거죠. 자, 누적이 되면은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양, 이건 뭐예요? 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초기 경험을 강조하는 학자에 비해 끊어요. 후기 경험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발달의 변화 가능성을 더 크게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기 경험, 어린 시절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후기 경험, 발달의 이제 후기의 경험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발달의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보는 학자들이 누구냐? 후기 경험을 강조하는 학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후기 경험이 더 강조된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된 부분을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변화 가능성을 크게 평가하는 것은 후기 경험을 강조한 학자들입니다. 맞습니다. 4번. 인간 발달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결정기가 있고 민감기가 있는데요. 결정기가 민감기보다 설득력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정기, 민감기가 있는데요. 자, 이 결정기가 바로 민감기보다 설득력이 더 크다. 이게 틀렸는데요. 민감기가 더 설득력이 큽니다. 설득력이 크다. 자,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시면 이 민감기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민감기에서 최적의 시기가 있어요. 특정 능력이 발달하는 최적의 시기. 이 개념이 바로 그거거든요. 특정 능력이 발달하는 최적의 시기. 밑에다 쓰겠습니다. 최적의 시기.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민감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간 발달의 특성을 설명할 때 결정기보다는 민감기인 이러한 최적의 시기를 더욱더 강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결정기가 아니라 민감기가 더 설득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유전과 환경 중에 어느 한쪽만을 주장하는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유전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발달의 원리에서 유전과 환경의 무슨 작용?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됐었죠. 자, 5번도 맞습니다. 4번 틀렸네요. 24번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발달의 주요 쟁점은 우리 그 출제를 위한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보면 발달의 주요 쟁점이 들어 있습니다. 한 문제화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발달의 주요 쟁점 이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또 뒤에 있을 겁니다. 2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체킹해 놓으시고요.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레빈슨의 문제입니다. 자, 레빈슨의 성인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레빈슨은 인생 주기론을 이야기했죠. 인생 계절론이라고도 하고요. 인생 계절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주기를 이야기했는데요. 인생 주기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양상에 따라 진행되는 가로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나눈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성인 이전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것을 이제 계절에 비유했던 학자가 레빈슨입니다. 인생 주기를 4개의 계절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성인 초기입니다. 성인 초기가 바로 이때거든요. 여름에 해당되는 성인 초기의 주요 과업은 꿈의 형성과 멘토 관계의 형성이 되겠죠. 멘토를 필요로 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 구조 또는 생애 구조에는 직업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종교 같은 요소,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안정기는 삶을 침체시키거나 새롭게 만드는 시기다. 여러분, 삶을 침체시키는데 어떻게 안정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전환기가 있고 전환기는 변화를 이루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안정기가 있어요. 저기 있는 대로 안정기가 있어요. 안정기는 말 그대로 안정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여기 뒤에 보면 새롭게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해설에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것은 새로운 삶의 구조를 형성한다라고 해요. 변화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삶의 구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구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정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삶을 침체시키거나 라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5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인생은 이런 전환기와 안정기, 전환기, 안정기 이렇게 반복적인 주기를 거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레빈슨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레빈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론에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26번 문제 들어갑니다. 26번 문제가 앞에 발달 쟁점에 해당되는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동물 행동학입니다.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할 때 동물 연구를 많이 했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 동물 행동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로렌츠입니다. 로렌츠는 각인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죠. 각인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고요. 동물을 대상으로 주요 자연관찰법을 사용했다. 맞아요. 자연관찰법을 이용해서 동물 연구를 해서 행동주의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각인은 동물행동학자들이 발견한 현상 중에 하나다. 그게 바로 각인 이론이라 말씀드렸죠. 1번과 3번은 연결되는 이야기. 동물학자들은 발달의 민감기, 결정기 인정하지 않나요? 인정합니다. 자, 제가 그랬죠. 앞에서 민감기하고 결정기 이 두 가지 다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민감기를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외적 자극에 유발되는 본능적 행동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어요. 행동학입니다. 행동학. 그러니까 외적 자극이 있고요. 본능적인 행동이 뭘까요? 반응이 되겠죠. 거기에 유발되는 반응에 관심이 있습니까? 네, SR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답을 해결했네요.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6번 문제의 해설 박스를 보시면 여기 민감기와 결정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뒀습니다. 자,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3번 동물행동학의 3번을 보면 결정기는 발달 중인 유기체가 적응적인 발달 패턴을 나타낼 생물학적 준비가 되고 적절한 경험적 입력이 수용되는 제한된 시간 폭을 말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서는 동일한 환경이나 영향이 지속적인 효과를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민감기가 있습니다. 민감기는 특정 능력이나 행동의 발달의 최적의 시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민감기라는 특정 능력이나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적의 시간이 되는 거고 사람이 환경의 영향에 특히 민감한 시간 이런 것들을 민감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결정기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제한된 시간 폭이고 그 다음에 민감기는 최적의 시간이다. 발달에 있어서 최적의 시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에 아주 민감한 시기 그러한 것들이 바로 민감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따라서 결정기와 민감기 동물행동학자들은 이 두 가지 다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26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발달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쉽습니다. 발달은 이전 경험의 누적에 따른 산물입니까? 네, 맞아요. 누적성이라는 것이 있죠. 특징의 원리에 누적성. 삶의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이 발달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의 영향이라 보시면 되겠죠. 환경의 영향도 발달에 영향을 끼칩니다. 한 개인의 발달은 역사 문화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습니까? 네, 환경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발달의 각 영역이 있는데 상호 의존적입니까? 배타적입니까? 네, 상호 의존적입니다.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체 발달 영역이 있고 심리 발달 영역이 있고 사회 발달 영역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발달 변화는 성숙과 학습의 산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시죠? 질적인 부분, 질적인 내적 변화를 말하는 거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숙은 유전과 연관성이 있고요. 학습은 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달 단계는 이 두 가지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7번의 답을 4번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8번 문제는 성인기 정신장애입니다. 이번 시험에 정신장애 문제가 좀 보이죠? 그렇죠. ADHD 문제도 두 문제나 나왔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우울증이 나왔습니다. 우울증,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헌팅턴병이 나왔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디프레션 된 겁니다. 따라서 세로토닌의 수준, 신경 전달 물질의 수준이 낮습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기억적인 중추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세틸콜린입니다. 이 아세틸콜린이 많으면 알츠하이머에 걸릴 이유가 없는데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가 걸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파킨슨병이 있습니다. 파킨슨 디지즈는 바로 매우 느리게 걷습니다. 손을 떠는 현상이 나타나죠. 느리게 걷고 손을 떠는 현상. 그게 바로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헌팅턴병이 있는데요.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하죠.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합니다. 자, 무도가 뭐죠? 무도. 춤추는 것을 무도라고 하는데요. 자, 팔과 다리가 불수의적으로 춤추듯이 움직이는 증상입니다. 불수의적으로 그 말은 비자발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비자발적으로 춤추듯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팅턴 무도병이라고도 합니다. 헌팅턴병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선택해서 5번이 답이 됩니다.
28번의 이 박스 자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개념을 잘 알아놓으시고요. 우울증은 낮은 세로토닌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는 낮은 아세틸콜린이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의 증상은 동작이 느립니다. 행동이 느려요. 느리게 걷고, 그 다음에 손을 떠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 헌팅턴병은 불수의적으로 손과 그 다음에 다리가 춤추듯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답을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29번 들어갑니다. 성인기 성격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29번 문제 별표.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5요인 성격 특성, 빅 5 팩터라고 하죠. 자, 5요인 5가지의 주요 요인이죠. 성격 특성을 검사로 발전시킨 사람들이 코스타와 맥크레이입니다. 볼티모어 종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격은 나이에 따라서 변하기보다는 뭐하다?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해설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볼티모어 장기 종단 연구에 대한 내용을 쭉 기술하면서 마지막 5번 성격의 변화는 별로 없이 비교적 안정성을 보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변하기보다는 안정적이다. 나이에 따라서. 자, 맞고요. 나이가 들수록 끊어요. 남성과 여성 간의 성역할 정체성 차이는 감소합니까? 네,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은 감소하거든요. 감소해요. 그러니까 성역할 정체성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자, 정체성의 차이가 크다 그러면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긴 큰 거예요. 하지만 성역할 정체감이 남녀 간의 차이가 감소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의 차이가 고정관념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레빙거는 자, 연령이 같으면 자아 발달 단계도 같다고 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레빙거라고도 하는데 이 레빙거는 자아 발달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잖아요. 자아 발달 이론을 제시한 사람인데 첫 번째, 연령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령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구분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구분을 강조하지 않았고, 따라서 연령이 같더라도 자아 발달 단계는 다를 수 있다는 걸로 해야죠. 연령이 다르더라도 연령이 같더라도 그래야 돼요. 연령이 같더라도 자아 발달 단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디귿쯤은 틀린지 아시겠죠? 연령이 같더라도 자아 발달 단계가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연령에 따라 구분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릭슨과 다른 점이에요. 에릭슨은 연령에 따라서 나눈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요. 발달의 속도입니다. 이거는 발달의 원리에 있는 거지만 발달의 속도도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학자가 바로 레빙거가 되겠습니다. 자, 레빙거의 자아 발달 이론에 대한 것을 한 지문으로 냈어요. 한 지문으로. 연령이 같더라도 자아 발달 단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답 노트 하시면 됩니다. 기억과 니은은 맞는 내용이죠. 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29번 문제 해결했고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0번 문제는 하인즈의 딜레마입니다. 하인즈 하면 생각나는 학자 콜버그죠. 자, 콜버그가 나왔고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 콜버그의 사례에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약방문을 부수고 약을 훔쳤잖아요. 그 절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와 절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만일 약제사가 누군가 죽게 내버려 둔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도에 찬성합니다. 하인즈의 절도를 말하죠. 하인즈의 절도를 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구하는 것은 하인즈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인즈는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약제사에게 갑을 치르고 훔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법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도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하인즈가 아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훔치는 것은 여전히 나쁜 것이다. 개인의 감정이나 특별한 상황에 상관없이 뭐를 따라야 한다?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말씀하세요. 4단계에 있는 거죠. 4단계에 있는 법과 질서 지향입니다. 법과 질서 지향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죠. 자, 그걸 찾으시면 돼, 이제. 자, 법이라는 단어가 무려 2번이나 나왔어요. 법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 처벌, 복종, 지향. 1단계죠. 착한 소년, 착한 소녀, 대인관계 조화. 3단계죠. 사회 질서 유지. 이게 4단계. 제가 법과 질서라고 했잖아요. 이 질서라는 단어가 힌트예요. 법을 가르쳐주지 않죠, 당연히. 법을 가르쳐주면 쉬운 문제가 돼버리니까. 사회계약 지향입니다. 5단계고요. 보편적 윤리 원칙은 6단계가 됩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입니다. 자, 30번 문제는 콜버그의 사례에서 하인즈의 이 딜레마에 관한 내용을 사례로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단계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발달심리의 3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전반부 문제보다 후반부 문제가 조금 더 풀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발달심리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약간 파생되는 지엽적인 것들을 기출문제나 문제풀이를 통해서 충분히 섭취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발달심리에서 이제 25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20문제 이상을 충분히 맞힐 수 있으리라 가정해 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